먼저 무인기 소식부터 가보죠. 이게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게 북한에서 이제 공개를 해서 이게 처음 알려졌는데, 이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들, 그 민간인들이죠. 네. 민간인들 2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근무자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화도도 그렇고 이 무인기를 날린 그 지점에 별로 민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CCTV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당사자는 특정될 것이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주말 걸쳐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 그 무인기 제작한 혐의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 조사 받는 30대 남성, 그리고 채널A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보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았던 그 남성은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던 그 남성 모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걸 다 우연으로 봐야 되나요? 계약직 뉴스 모니터링 요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시기거든요. 언제 근무했느냐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무인기 업체를 설립했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북한으로 날리던 시기까지 합쳐서 이게 대통령실에 근무한 기간하고 겹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집중적으로 경찰에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도 지금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9월, 11월, 1월 이렇게 날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라는 게 2025년 11월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군의 윤석열 정부의 군이 그때 당시 국방부가 무인기를 날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별도로 이제 무인기 제작 업체를 만들어서 이것과 그는 관련성은 직접적으로는 없나요? 이게 시기를 좀 봐야 하는데요. 어제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마 24년도에 이 오하무개 씨, 그리고 이 조사를 받은 기혁 씨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좀 알려진 매체도 있습니다만, 기혁 씨라고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만든 이 무인기 업체가 24년도에 설립이 됐다라고 처음에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등기를 떼보니까요, 3년 9월입니다. 23년 9월이니까 23년 9월이면 재작년이고요. 그때는 아주 공교롭게도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립됐던 시기하고 좀 일치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두 가지 상황이 일치가 되어서 작전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공교롭게도 좀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게 대통령실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미심쩍고 뭔가 개운치는 않네요.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그 드론 작전 사령부가 9월에 창설이 되기 전에 2023년 4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쓸 무인기가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도 내려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쓰는 무인기가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실전 배치용이 아니라 민간에서 급하게 구매한 것이었거든요. 그 수준을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날아간 무인기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뭐 전문가들의 맞는 것을 볼 수 있느냐라고 평가할 만큼 조악하다는 무인기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당시 아마 보도를 떠올려 보시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립한 이래로 계속 이 사고가 납니다. 어디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죠. 어디에서 발견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도 더 경찰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민간에 지금 이제 이번에 날린 그 드론 업체하고 그리고 국방부가 군에서 날린 그 드론과는 사실은 연관성은 없고 별개고 이거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다만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무슨 납품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제가 경찰이라면 그런 의심을 품고 한번 조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드론 작전 사령부 자체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법에서 가장 크게 의율되는 범죄 외환죄하고도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 그 혐의하고 지금 이 혐의하고는 지금 별개로 두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이 작전 상황을 보자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 드론 사령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심리전이고 또 이 심리전 안에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 드론 안에 풍선에 매달 만한 이런 그 찌라시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달아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리전으로 이용을 했다는 걸로 충분히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고 정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은 심리전은 투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군 그리고 하나는 민간 영역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것이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고 이전 사례를 보자면요. 예전에 혹시 댓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댓글 부대를 만들 때 국정원 기무사,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군에서 그리고 공공의 영역 말하자면 정부 영역에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민간인 댓글 팀들을 각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 시발단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민간인 댓글 팀도 있었고요. 알파 팀이라고 했었던 그 팀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드론이 만약에 심리전을 위해서 이용을 한 것이라면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건 다 추정입니다. 추론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경찰에서 왜 드론을 북한으로 띄웠냐는 것에 뭐라고 답했어요? 이게 또 지난해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한 핵폐수입니다. 핵폐수가 서해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게 예성강입니다. 그러면 핵폐수라는 거는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이나 중금속이 유출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오염도가 측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 청년들 중에서는 강화도나 이쪽에 가서 실제로 이것을 측정해 보겠다라고 막 나서서 실험도 하고 이게 유튜브에 공개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드론을 띄우면 그 핵폐수 농도를 측정이 가능합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다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우파 청년 쪽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이런 주장이 있어서 7월에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화제는 됐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건 우파 청년 사이에서도 좀 폐기된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 변호사님,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민간인이 드론을 그냥 좀 알아보고 싶어서 띄웠어. 그러면 이게 실정법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보안법이라 그래서 결국 비행구역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날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결국 이 강화도나 이런 지역에 지금 특히 군사적으로 아주 예민한 지역에서 이런 걸 날리면 당연히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이적죄 수사를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 이적죄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윤석열의 혐의 사실과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뭐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했다. 이거는 사실 넌센스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제 오물풍선의 다른 형태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남북한의 긴장도를 높여가지고 지금 불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북중러가 이제 한편이고 한미일이 한편이었던 3대3 구도에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구도를 흔들고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구도 속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협업이 되면 안 된다. 극우 세력 쪽에서는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반목해야 하고 대결 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뭐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중국이 보증인 내지는 중재자가 돼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도를 계속 높여야 되고 그래야만이 윤석열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 잘한 거였다 윤석열이.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이걸 만들려면 계속 긴장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배후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그런 의도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을 했다면
완벽한 일반 이적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이전에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 시절에 띄웠던 무인기와 사실 목적은 같은 그렇죠. 게 되는군요. 네, 동기가 같다는 근데 거죠. 일단 지금 자신들은 이제 일종의 북한의 감시 고발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 당장의 주장은 그러한데 이 업체가 설립됐을 때 이것 또한 공교롭게도 계속 공교롭게도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들이 이 업체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25년 6월인데요. 지난해 6월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에서 활용되는 무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의 침투력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2022년 12월로 돌아가서 당시에 이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위를 이렇게 정찰하고 갔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도가 나와서 네.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것에 대응을 하고 말하자면 전쟁도 염두에 둔다. 이렇게까지 읽혀질 수 있을 만한 인터뷰입니다. 근데 그런 인터뷰에 보자면 이번에 해명한 우라늄 공장 방사선 측정은 약간 앞뒤는 맞지 않는. 그리고 변호사님 능력이 안 되잖아요. 무인기 드론 띄워가지고 그거 체크할 정도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혐의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배후가 있냐 없냐 그게 또 이제 이어지겠군요. 예, 뭐 언론에서도 추론하는 바는 있습니다. 아까도 추론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강덕구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한 이야기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재임 시절 군을 동원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민간을 통해 북한을 또다시 도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10년도 넘네요. 그 전에 취재했던 댓글 사건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호라는 김태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예,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이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실제로 사법 처리가 됐었던 사람이 김관진 장관하고 김태호 당시에 이제 실장인데요. 이번에도 청와대에 김태호 실장이 있어서 이것도 추론입니다만 진행된 과정만 보자면 이것이 심리전이라는 전제 그리고 이 군과 민간이 동시에 아주 우연히 겹쳐 있는 전제로 보자면 거기에도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추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다라는 그것과 그 사람들이 드론을 북한으로 날렸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주장은 무슨 북한의 우라늄 뭐 농도 뭐 감시라고 하지만 네. 뭐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 여기까지가 밝혀진 사실이고 예.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추론이라는 거는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뷰리핑이다 보니까요. 예, 조금 더 다른 뭔가 좀 새로운 말씀 드리려다 보니까 좀 추론이 좀 함의가 됐습니다. 추론은 근데 충분히 제가 경찰이라면 한번 그런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조사를 앞두고 왜 언론 인터뷰를 선제적으로 했을까? 네.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결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론을. 우리가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우린 진짜 순수한 연구자고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 한 거예요라고 선제적인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 세상에 시민들이 그런다고 그대로 믿겠습니까? 수사 결과를 더 봐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우라늄 그쪽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금방 이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네. 예,